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올랐지만 여전히 기준선보다는 좀 아래라고 합니다. 현재 주요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요, 연 7%대 수준으로 올라와 있는데 앞으로 추가 인상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의 가격 상승폭이 축소가 되고 관망세가 확산될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는 점 전해드리면서 오늘의 네트워크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저희 부동산 네트워크 부동산 전문가들과 여러분을 직접 연결시켜드리고 있는데요. 먼저 참여하시는 방법부터 알려드리죠.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또 전문가와 상담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면 됩니다. 서울전화 2128-3828번, 서울전화 2128-3828번으로 전화나 또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저희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참여하실 수가 있죠. 토마토 집통으로 검색을 해주시고 채널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양한 부동산 정보들 얻어갈 수가 있고요. 집통 부동산 전문가에게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방송을 통해서 해결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유튜브를 통해서도 참여하실 수가 있죠. 토마토 집통 유튜브 라이브로 접속하시면 실시간으로 방송도 볼 수가 있고요. 궁금한 점 해결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화면을 통해서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동산의 연결고리. 부동산 네트워크, 당신이 원하는 부동산을 쉽고 빠르게 연결시켜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해 당신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립니다. 02-2128-3828번으로 시청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접수. 토마토 집통 부동산 전문가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두 번째, 유튜브에 토마토 집통을 검색.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채팅창에 여러분의 부동산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드립니다. 전국 각 지역의 부동산을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부동산 네트워크.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부동산 네트워크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께 주실 전문가 먼저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프라임 부동산 자산관리의 임종욱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간단히 인사 말씀부터 전해주시죠. 예, 토마토 TV에는 처음으로 방송 출연하고 있는데요. 재개발에 대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프라임 부동산 자산관리와 함께 여러분들 재개발 투자에 도움드리는 방송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임종욱 대표님과 함께 오늘 두 가지 부동산을 만나보도록 할 텐데 첫 번째 곳은 강남구 도곡동의 아파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얘기 하기 전에 간단히 좀 드릴 말씀이 있다라고 하거든요. 지금부터 이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대표님, 소규모 재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려주신다고요? 예, 맞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도곡동 아파트는요, 소규모 재건축 사업을 통해서 완성된 아파트인데 이 소규모 재건축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소규모 재건축이 무엇이냐라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는데 이 소규모 재건축이라는 건 여러분들께서 최근에 모아타운이라는 얘기도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이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도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법에 따라서 소규모 정비 사업인데요. 그 안에는 자율주택 정비 사업, 그리고 또 가로주택 정비 사업, 그리고 소규모 재건축, 그리고 소규모 재개발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아파트는 이 소규모 재건축을 통해서 완성된 그런 아파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두 번째 소규모 재건축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말씀을 드리자면 1만 제곱미터 미만에서 사업이 이루어집니다. 즉 소규모로 진행이 된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전체 건물의 약 3분의 2가 노후돼야지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체 세대수 200세대 미만이기 때문에 작은 아파트 단지에서 재건축 대신에 소규모로 재건축하는 정비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조합을 설립해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거나 토지 등 소유자의 4분의 3 이렇게 동의받아서 조합을 설립해서 갈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건설업자나 신탁업자 등과 공동으로 시행이 가능하다라는 점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소규모 재건축은요, 기존 정비 사업이 우리가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이 그리고 조합 설립 그리고 사업 시행과 관리 처분을 받는데 통상 8년에서 약 10년 정도가 걸려야 되는데, 이런 소규모 재건축은요, 처음에 정비계획 수립하거나 또는 추진위가 생략됩니다. 그리고 또 관리처분계획도 생략되기 때문에 짧으면 2년, 그리고 4년, 5년 정도의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아파트가 세워지기 때문에 이 소규모로 투자했을 때 빠른 시간 안에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아주 장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 사업에 비해서 재건축 사업이 어려운 이유가 이 안전 진단 통과가 상당히 어려운데, 이 소규모 재건축은 안전 진단이 없다라는 부분이고요.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사업 속도가 매우 빠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200세대 미만이기 때문에 조합 원수가 적어서 빠르다라는 장점이 생길 수 있겠지만 또 소규모라는 그런 단점도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허그,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주택보증공사입니다. 자, 여기서 허그에서 아주 저렴한 금리를 이용해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분양가를 상당히 낮게 갈 수 있다는 점과, 그리고 용적률이라든가 이런 인센티브, 그리고 또 공공성 요건을 했을 때는 이 분양가 상한제까지도 피해갈 수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소규모 재건축을 통해서 아파트를 분양받는다라면 여러분들이 좀 저렴한 아파트를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강남구 도곡동 아파트를 이해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요소죠. 소규모 재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재건축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소규모 조금 낯설었잖아요. 어떤 요건을 갖고 있는지, 장단점이 무엇인지까지 알아봤으니까 꼭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의 아파트 어떤 곳인지 화면을 통해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에 위치한 아파트입니다. 소개드리는 아파트의 위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3호선과 신분당선이 지나는 양재역을 도보로 이용 가능한 더블 역세권 아파트인데요. 남부순환로와 도곡로를 이용해 강남대로의 이동이 용이하고 경부고속도로로 통하는 서초 IC도 가까워 광역 이동이 우수합니다. 서울 핵심 입지의 강남인 만큼 생활 인프라도 풍부한데요. 현장 바로 인근에 언주초, 은광여고 등 전통적인 우수학군을 비롯해 대치동 학원가가 반경 2km 내에 위치해 학생들과 학부모 수요가 풍부하고요. 백화점, 대형 마트, 대학 병원 등이 가까워 거주 만족도가 높은 강남구 도곡동입니다. 또한 테란로 강남역 상권과 예술의 전당, 매봉산 등 문화, 레저를 즐길 수 있는 요소들도 가득해 살기 좋은 도곡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건물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까요? 총 2개의 동으로 구성된 본연장은 지하 1층부터 지상 최대 18층으로 구성된 주거시설입니다. 그레이톤의 모던한 외관으로 꾸며진 본 아파트는 주변 주택가 중에서도 눈에 띄는 모습인데요. 경비원이 상주하고 있는 경비실을 통해 보안에 한층 더 신경 쓴 모습이고요. 지상과 지하에 마련된 넉넉한 주차 공간과 무인 택배함은 거주 쾌적성을 높이는 요소입니다. 지금 보시는 내부는 67제곱미터의 유형인데요. 현관을 통해 널찍한 거실로 들어가 보면 전면에 시원한 통창으로 개방감과 가시성을 높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모던한 아이보리 톤으로 인테리어된 내부를 살펴보면 방 3개, 화장실 2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메인룸에는 서브 욕실과 발코니가 구비돼 공간 활용도를 높였습니다. 주방과 세탁실 공간은 일자로 쭉 뻗어 시원한 동선을 자랑하고요. 곳곳에 수납 공간을 마련해 다양한 가전을 배치하기에도 훌륭한 구조입니다.
부동산의 중심지 강남구는 여전히 개발이 진행 중입니다. 2028년 개통을 앞두고 있는 GTX 신호선이 양재역을 지날 예정인데요. 광역철도가 지나는 이곳에 영동대로의 광역복합환승센터가 완공된다면 양재역 일대는 광역교통망의 중심지로 거듭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코엑스 일대의 조성 예정인 국제교류 복합지구와 현대차 GBC가 2028년 완공될 예정인데요. 이 지역 직장인들의 직주 근접뿐만 아니라 이곳을 찾는 유동인구 또한 많아져 강남의 가치는 앞으로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양한 개발 호재와 넘치는 생활 인프라로 강남의 가치를 더욱 높일 것으로 기대되는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의 아파트입니다. 설명이 필요가 없는 곳입니다. 강남이죠. 강남구 도곡동이 위치한 곳, 그것도 아파트를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자, 어떤 곳인지 대표님 개요 건물 특징 살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저 강남구 도곡동입니다. 지하철 3호선 신분당선 양재역을 도보 5분에 이용이 가능하고요. 도곡동 하면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학교와 그리고 학원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의 메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공급 면적은 86.01제곱미터고요. 전용 면적은 67.48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지하 1층에 주차장이 있고요. 지상 18층까지 이루어져 있는 세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 3개, 화장실 2개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일반 분양을 청약을 통해서 접수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3년 8월에 준공이 완료되었고요. 분양가는 15억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건물의 특징은 어떻게 될까요? 예, 건물을 특징 보시면 신축 완료된 아파트고요. 그리고 방 3개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택배함이라든가 그리고 지하 주차장 들어간 입구가 굉장히 넓고요. 그리고 거실과 방 3개의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넓은 면적이 굉장히 좀 깔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다가 무상으로 TV라든가 에어컨 그리고 세탁기 그리고 냉장고까지 제공되기 때문에 어떤 신혼 살림을 하시는 분한테도 상당히 저격한 그런 상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지하철을 보신다라면 양재역과 매봉역을 좀 이용하셔서 3호선 타고 출퇴근이 가능하신 그런 지역이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주변에 편의시설로 대형 마트라든가 백화점 그리고 또 공원들이 잘 갖춰져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더불어서 학교와 그리고 학원들이 잘 갖춰져 있는데, 자, 우리가 강남구 하면 유명한 것 중에 바로 학원입니다. 자, 대치동 같은 경우에는 학원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략 900개가 넘는 학원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어떤 학업의 메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학교에 밀집된 학원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더불어서 강남에는 여러 가지 개발 호재들이 풍부한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국제교류 복합지구가 되겠습니다. 자, 삼성역 일대 현대차 부지에서 하는 GBC라든가 그리고 또 코엑스몰 비롯해서 주변에 잠실 운동장까지 연결되는 이런 마이스 산업에 연결되는 곳이 바로 국제교류 복합지구로서 될 것이고요. 거기에 광역환승센터까지 연결됨으로써 앞으로 강남은 지금도 좋지만 앞으로 더 좋은 지역으로 거듭나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남구 도곡동의 아파트 이렇게 빠르게 좀 살펴드렸습니다. 여기 신축 아파트입니다. 이것만 들어도 눈이 번쩍 뜨이죠? 강남이다 말이죠. 그런데 지금 지하 주차 공간도 잘 마련되어 있고 안에 들어가 보면 여기 옵션까지만 풀옵션으로 다 들어간답니다. TV까지 준다고 하거든요. 이런 건물의 특징 살펴드렸고요. 주변 환경이야 긴 설명이 필요가 없죠. 주변에 조금만 나가면 바로 강남역, 교대 이쪽으로 갈 수가 있는 강남에서 아주 완벽한 입지를 자랑하는 곳입니다. 자, 거기다가 강남 조금만 넓게 보면요. 강남권은 개발이 다 끝난 지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도 정말 거대한 호재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핵심적인 요소 몇 가지만 살펴드렸습니다. 국제교류 복합지구 그리고 광역복합환승센터 정말 거대한 호재죠. 이런 호재들의 기대감까지 더한다면 이 가치는 더 올라가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강남구 도곡동의 아파트 가장 중요한 건 역시 가격이 될 텐데 가격 전략까지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여기 가격 전략은 어떻습니까? 네, 분양가가 15억 4천만 원입니다. 거기에 대출을 활용했을 때는 대출을 50% 정도까지 받을 수 있으시기 때문에 7억 7천이 대출이 가능하시고요. 그렇게 되면 실투자 금액은 7억 7천만 원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강남구 도곡동의 아파트 이렇게 살펴드렸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면 됩니다. 서울전화 2128-3828번, 서울전화 2128-3828번으로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 이렇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다음 부동산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에 만나볼 두 번째 부동산은요,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이번에는 강북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으로 떠나보도록 할 텐데, 성산동의 다세대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또 들려주실 말씀이 있다고 하네요.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대표님, 이번에는 이 정비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신다고요? 네. 처음에는 저희가 소규모 재건축을 말씀드렸고요. 이번에는 역세권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세권 정비 사업이 무엇인지 빠르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재개발이라는 게 있고 재건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런 재개발들을 크게 하면 뉴타운이라는 것이 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는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신속 통합계획이라는 것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더 하나 들어보신 게 바로 역세권 정비 사업입니다. 이 역세권 정비 사업이라는 것은 역 주변에서 역 가까운 곳을 조금 더 인센티브를 줘서 높게 만듦으로써 공급난을 해결하겠다라는 어떤 취지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자, 우리가 역세권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지하철역에서 약 500m를 얘기를 합니다. 자, 그 중에서 1차 역세권과 2차 역세권이 있는데, 1차 역세권은 원래 250m였었습니다. 그런데 이 250m를 한시적으로 350m를 늘려줘서요, 그 안에서 노후된 주택들을 용적률을 많이 주어서 높게 짓겠다. 그래서 서울의 역세권 주변으로 공급난을 좀 해결하겠다라는 것이 바로 역세권 정비 사업의 큰 취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역세권 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종상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용도가 있는데, 이 종상향을 통해서 최대 700%까지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아주 큰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내가 갖고 있는 땅이 예를 들어서 200%인데 700%를 받게 되면 500%가 인상이 됩니다. 그러면 그 500% 인상된 거에 50%를 공공을 기여하기 때문에 임대주택도 증가되고 일반 주택도 증가되기 때문에 서울 공급난에 많은 해결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좋다 보니까 많은 곳에서 역세권 정비 사업을 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처지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곳에서 역세권 정비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6월 30일에 지침이 새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토지 등 소유자의 50%만 동의를 받으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거기와 더불어서 토지 면적의 40%의 동의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대로변이죠. 20m 이상의 대로에 접한 곳에 3분의 2 이상의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조금 더 까다로워졌고요. 기존에는 노후 건축물이 60% 이상만 되면 사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30년 된 이상 건축물이 60%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10년 이내 건축물, 그러니까 신축이라고 볼 수 있는 건축물들이 15%가 넘어서면은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더불어서 기존에는 3,000제곱미터 이상만 되면은 역세권 정비 사업을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2만 제곱미터 이하로 제한을 했기 때문에 아주 넓은 면적에서는 역세권 정비 사업을 할 수가 없겠고요. 2만 제곱미터 미만에서만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크게 범위를 잡아서 정비 사업 하던 곳들이 지금은 역세권 정비 사업을 하지 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지금 지침이 서울시에서 2023년 6월 30일 날 나왔기 때문에 그 이전에 사업 사전 검토를 신청한 지역은 사업이 진행될 수가 있고요. 그 이전까지 하지 못한 데는 역세권 정비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라는 점.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 6월 30일 이전에 사전 검토 신청한 지역의 대상으로 검토해 보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다라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세권 정비 사업이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드렸습니다. 용도 지역 상향이라든지 아니면 용적률 완화, 이런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어렵다 싶으시면요, 개발하기도 용이해진다, 가치가 더 올라간다 말씀을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좀 더 까다로워졌는데 앞으로도 이게 된다면, 해당이 되면 이 기대감 높여볼 수가 있겠죠. 참고를 해보시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살펴드릴 곳,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의 다세대, 어떤 곳인지 바로 보겠습니다.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소개드리는 마포구 성산동 주택의 위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역은 경의중앙선 가좌역으로 도보로 약 5분이면 도달 가능하고요. 6호선 마포구청역도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주택입니다. 그리고 내부순환도로와 강변 북로 또한 인접해 있어 서울 대표 업무 중심 지역인 종로, 여의도, 용산, 강남권역 등으로의 이동이 매우 편리한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자랑하는 입지라 할 수 있습니다. 성산동의 생활 인프라도 매우 우수합니다. 주택 인근으로 주민센터, 마포구청 등 관공서가 인접해 있어 행정서비스를 편하게 이용할 수 있고요. 성산근린공원, 하늘공원, 한강을 누릴 수 있는 공세권의 입지에 더해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이 인접해 있어 몰세권의 혜택도 톡톡히 누릴 수 있습니다. 성산동의 가치를 더해줄 교통개발 호재 소식들도 들려오는데요. 대장 홍대선의 개발 소식입니다. 대장 홍대선은 서울 홍대에서 상암역을 거쳐 3기 신도시인 부천 대장을 연결하는 광역철도 노선입니다. 2023년 착공 예정인 이 노선이 개통되면 교통사각지대로 남아있던 서울 서부권과 인접한 경기 지역에 교통 인프라가 확충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한층 더 향상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풍부한 생활 인프라와 더불어 사통팔달 교통망을 자랑하는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자, 이번엔 강북 지역에서도 이 마용성이라고 불리는 지역 중에 하나죠. 마포구입니다. 마포구 성산동의 다세대 어떤 곳인지 개요 정보 먼저 알아볼게요. 대표님, 개요 정보부터 소개해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예, 성산동은 경의중앙선 가좌역을 도보 5분에 이용이 가능한 지역이고요. 전용 면적 23.69제곱미터, 대지 지분은 14.2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자, 지상 5층 건물로 이루어져 있고요. 방 2개, 거실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말씀드린 역세권 정비사업 구역 내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2024년 5월 준공 예정이 되겠습니다. 자, 매매가는 4억 2천만 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건물의 특징은 어떤가요? 예, 건물은 말씀드린 것처럼 5층 건물로 되어 있고 신축 건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리석 위장을 되어 있고요. 방 2개 거실 구조로 되어 있으면서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등 옵션 자체가 많이 갖춰져 있어서 젊은 신혼부부나 또는 1인 가구에 적절한 그런 지역이다, 주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치를 보신다면 가좌역 역세권이기 때문에 도보 한 5분 정도의 소요가 되겠고요. 6호선 이용할 수 있고 2호선과 지하철을 이용하실 수가 있으시겠습니다. 자, 더불어서 주변에는요, 뭐 공원이라든가 구청 이런 편시설들이 상당히 좀 잘 갖춰져 있고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뭐 세브란스 병원이라든가 인접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더불어서 마포 같은 경우에는요, 연세대학교, 서강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홍대 등 많은 유명한 대학교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고요. 본 사업지가 있는 성산동 같은 경우에도 뭐 경성고등학교라든가 홍대부고 같은 이런 중고등학교들이 상당히 좀 잘 갖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이 성산동 주변으로는요, 뭐 중동 모아타운이라든가 성산동 모아타운,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재건축 사업이 시작되는 이제 성산시형 재건축 아파트와 그리고 또 망원동 모아타운 등 여러 가지 정비 사업들이 잘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와 더불어서 이 성산동도 같이 또 한 배를 타고 가는 그런 효과가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더불어서 오늘 말씀드린 성산동 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도요, 조합원이 대략 한 1,300명 정도 되는데 앞으로 건립될 세대수는 3,400세대 정도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역세권 정비 사업이 용적률을 상당히 많이 주다 보니까 이 사업성이 좋아서 조합원들의 많은 이득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개발 호재로는 뭐 대장 홍대선이라든가 또는 서부 경전철이 있어서 서부 경전철을 통해서 여의도라든가 이런 업무 지역과의 접근성이 상당히 좋은 그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포구 성산동의 주택입니다. 신축의 투룸으로 살펴드리고 있고요. 가자역 역세권이라는 점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주변에 구청이 있죠. 공원도 있습니다. 산책하기 좋아요. 병원에다가 학군까지 좋으니까 여기 오래 쭉 눌러앉아 살아도 되겠습니다. 자, 거기다가 앞으로 개발 호재들 아주 좋죠. 재개발 이야기, 그리고 앞서 또 말씀드렸던 내용들, 역세권의 또 도시정비형 재개발, 이런 기대감까지 한데 붙어 있는 곳입니다. 교통 호재 당연히 있고요. 자, 그러면 이런 수많은 입지의 장점, 호재까지 챙겨갈 수 있는 곳에 여기 가격은 어떻게 될지 궁금하시죠? 가격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여기 그럼 가격은 어떻습니까? 예, 예상 매매가는 4억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전세를 활용하게 되면 전세는 2억 5천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은 1억 7천만 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의 주택까지 살펴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세미나 소식이 있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제는 용적률 700%의 재개발 투자의 비밀입니다. 어떤 비밀일지 궁금하시죠? 시간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거든요. 장소는 2호선 신촌역으로 오시면 되겠고 예약 전화는 필수로 꼭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해 주신 대표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됩니다. 서울전화 2128-3828번, 서울전화 2128-3828번으로 전화나 또 문자 메시지로 궁금한 점 남겨주시죠. 부동산의 연결고리, 부동산 네트워크. 당신이 원하는 부동산을 쉽고 빠르게 연결시켜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해 당신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립니다. 02-2128-2610번으로 시청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접수. 토마토 집통 부동산 전문가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두 번째, 유튜브에 토마토 집통을 검색.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채팅창에 여러분의 부동산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드립니다. 전국 각 지역의 부동산을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부동산 네트워크.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부동산으로 가볼 텐데요. 그 전에 함께해 주실 전문가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책연구소의 이규미 이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인사 말씀부터 전해주실까요? 네, 수도권의 미분양 물량이 거의 한 37% 이상이 소화가 됐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인허가 물량도 전년 대비 한 40% 이상 감소를 했기 때문에 주택 공급에 대한 이제 빨간불이 켜졌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 때문에 지금 17개 도시의 인허가 촉진을 위한 그런 그 협회가 다시 개최됐다라고 합니다. 시장이 이렇게 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좀 더 명확하게 투자의 가치가 있는 곳으로 좀 발빠르게 움직이셔서 투자에 성공하시는 그런 지름길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규미 이사님과 함께 만나볼 첫 번째 부동산이죠. 어떤 부동산일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2가에 위치한 상가입니다. 소개드리는 원효로 2가 상가의 위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6호선과 경의중앙선, 공항철도까지 이용 가능한 효창공원 앞역으로 도보 5분이면 이용 가능한 초역세권입니다. 또한 1호선과 경의중앙선, KTX를 이용할 수 있는 용산역과 4호선 신용산역과도 가까워 교통 핵심 입지라 할 수 있습니다. 본 현장이 위치한 원효로 일대는 마포구와 용산구 가운데에 위치해 있어 초중고, 대학교까지 다양한 학군뿐만 아니라 공공기관까지 인접해 있습니다. 또한 주변으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밀집해 있어 풍부한 배우 수요를 자랑합니다. 용산의 활력을 불어넣어줄 다양한 개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965년에 개장한 용문시장이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로 탈바꿈할 예정인데요. 하루 유동인구 70만을 예상하는 용산역 주변 사건으로 1년에 약 1,000만 명 관광명소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용산 전자상가일대가 이른바 용산 메타밸리로 재탄생하는데요. 디지털과 메타버스 산업의 거점 공간으로 서울의 도시 경쟁력을 제고하는 혁신지역으로 거듭날 예정입니다.
탄탄한 입지와 서울 중심권 재개발 혁신을 이룰 용산구 원효로 2가의 상가입니다. 자, 서울의 아주 핵심 지역, 누가 봐도 지도 펼쳐놓고 보면 중심 용산구죠. 자, 용산구 원효로 2가의 상가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사님, 어떤 곳인지 개요 정보부터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위치가 굉장히 좋은 곳에 있습니다. 6호선 경의중앙선을 같이 쓰고 있는 효창공원역에서는 한 260m 정도의 거리에 있고요. 또 용산역이죠. 굉장히 유명한 용산역에서는 직선거리로 한 470m 정도에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물건이기도 합니다. 분양 면적은 한 8평에서 10평 정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층수는 총 지상 1층부터 4층까지 건설될 예정입니다. 용문시장 전통시장 재개발 추진 중에 있는 그런 입주권이 확보된 그런 상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내년 2월 준공을 목표로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물건이기도 합니다. 1층 상가이고요. 매매가는 4억 5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건물의 특징은 좀 어떻게 될까요? 네, 건물은 지금 현재 짓고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1층부터 4층까지 지하가 없는 4층까지 공간으로 만들어질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총 19개실로 만들어져 있고요. 19개 전부가 상가로 만들어지고 있고 용문시장에서 제일 메인 거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임차가 굉장히 용이한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 건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제 상가 임차가 들어갔을 때 어떤 프랜차이즈도 한번 염두에 두시면 굉장히 좋을 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자, 그러면 입지 여건도 이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용산에서도 가장 핫한 곳이 용산 정비창 부지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곳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갖고 계시는데요. 특히나 지금 전자상가에 대한 그 용적률 상향 조정에 대한 확정 발표들이 있은 다음부터는 이곳에 대한 생각들을 그러니까 투자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염두에 두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 물건지 같은 경우는 지금 용산역에서 직선거리로 한 470m 정도의 거리에 있습니다. 효창공원역과 경의중앙선역에서는 한 260m 거리에 있기 때문에 이 역을 중심으로 저희가 역세권 활성화라는 그런 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건에 대해서 좀 더 입지적으로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 용산 정비창 부지라던가 용산 신용산 이런 여러 가지 6호선, 1호선의 그런 부지들과 역들과 굉장히 가까운 위치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 뿐만 아니라 신분당선도 갔기 때문에 강남권과의 어떤 그 직선 거리로도 연결이 된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입지 여건 간단히 좀 살펴드렸습니다. 6호선 그리고 경의중앙선, 효창공원 앞역 여기 인접해 있으니까요. 골고루 이용할 수 있는 위치라는 점, 이 주변 환경이 어떤 곳인지 살펴드렸습니다. 출퇴근하기도 굉장히 용이해요. 서울의 어떤 핵심 업무 지구든 금세 도달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주변 인프라까지도 참 잘 받쳐져 있는 지역이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요. 용산구에 호재가 정말 많습니다. 이 호재들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개발의 호재는 뭐가 있을까요? 네, 용산은 지금 서울의 한 중심가에 있기 때문에 강북 쪽에 위치하고는 있지만 한강과 치우쳐서 강남과 여의도, 그다음에 용산 3개의 도심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세 가지 그 강남 3구의 그 핵심군이 직장인들 위주의 직장인 군들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여의도의 국제금융지구와 또 용산의 국제업무지구, 또 강남을 중심으로 하는 테헤란 업무지구들이 함께 트라이앵글로 연결되어져 있는 그런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용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최대 한 80에서 90% 이상이 재개발 추진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어느 곳을 꽂더라도 사실은 용산은 이곳은 재개발해야 한다 할 정도로 노후도가 한 80에서 90%까지 나오는 곳들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역을 중심으로 하는 역세권 활성화 계획이라던가 또 이 민간 재개발, 또 요즘 많이 들어가고 있죠. 신속 통합 계획이라던가 모아타운 같은 여러 가지 개발 방식이 조금은 차이는 있지만 용산 전체 전역을 중심으로 이런 개발지들이 굉장히 우후죽순으로 또 확정적으로도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물건 같은 경우는 사실 용문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역세권 도시 정비형 재개발 추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2024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역을 중심으로 한 350m까지 역세권 활성화라던가 역세권 시프트의 재개발 방식들을 오세훈 서울시장이 조금 확대한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일대입니다. 이것에 발맞춰서 저희도 효창 공원역을 중심으로 한 260m 거리에서 350m까지를 이런 역세권 활성화 방안으로 재개발할 예정에 있습니다. 재개발됐을 경우는 사실 조합원 자격이 주어지는 그런 입주권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곳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한 전쟁통에 지어진 거죠. 1955년에서 60년대 만들어진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노후도가 뭐 93%에서 95%까지 그렇게 되어져 있는 그런 건물들이 질비한 그런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뭐 서울 유럽이라던가 여러 국가 선진 국가들을 순방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벤치마케팅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네덜란드의 마케톨이라는 곳입니다. 이 마케톨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네덜란드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굉장히 큰 명소 중에 하나이고요. 죽기 전에 꼭 가봐야 될 그런 건축물 중에 하나다라고 그런 발표들도 많이 있는데요. 이곳을 벤치 마케팅 해가지고 1층부터 5층까지는 시장 같은 그런 시장을 홀화시키는 그런 그 건물로 만들고요. 위에는 주상복합으로 만들 그런 조감들을 가지고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매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국제 업무지구죠. 용산 정비창 부지 일대가 지금 굉장히 개발이 한참 진행 중에 있고 오염화 작업이 거의 끝난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곳 같은 경우도 뭐 뉴욕에 있는 허드슨 인근의 평균 용적률이 한 1,800% 이상 그런 평균이 그 정도이기 때문에 최소한 뭐 제2롯데타워인 123층 이상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들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부분들의 투자라던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요. 이런 정주 직장군이죠. 정주 인구 이런 그다음에 그 전자상가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저희 IT 기업의 어떤 정주 인구들과 함께 유동 인구 한 70만 정도를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용산역의 그런 유동 인구까지 합해진다면 그곳에 있는 그 어떤 관광객이라던가 이동 수요들이 저희 쪽으로 유입될 가능성들을 많이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마케토를 예상으로 한다면 뭐 강남역에 지금 현재 15만의 정주 유동 인구를 한 2배 이상 상회할 수 있는 30만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30만 목표로 한다면 연간 한 1,000만 명 이상이 한 번쯤은 다녀갈 수 있는 그런 서울의 명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명소로 그런 개발 계획들을 갖고 있는 그런 재개발 추진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신분당선도 지금 용산역에 같이 연결될 예정에 있기 때문에 강남권에 있는 상권도 사실은 빨대 효과라 그러죠.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어서 신흥 용산역의 어떤 호재뿐만 아니라 국제 업무지구와 또 전자상가 일대의 호재들을 한 몸에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고 그런 개발 호재들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개발 방식이 조합 방식으로 개발을 하고 있고 재개발 형태이기 때문에 재개발 입주권을 갖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1층부터 한 5층까지는 상가 형태로 상가와 오피스, 사무실 형태로 지어질 거고요. 위층부터는 한 35층까지 주상복합으로 만들 것이기 때문에 이 입주권으로 상가와 주택에 대한 니즈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물건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재개발 입주권입니다. 네, 개발의 호재들 살펴드렸습니다. 뭐 이 중에 GTX 또는 뭐 용산 정비창 일대 재개발 이런 거는 듣기만 해도 규모가 상당하겠구나 이런 체감이 드시죠. 용문시장 재개발에 대해서는 감이 잘 안 오셨을 수도 있을 텐데 와, 이 사진 보니까 보통이 아니구나 싶습니다. 눈에 확 들어오는 이런 호재들 꼼꼼하게 살펴드렸고요. 그럼 지금부터는 원조로 이가 상가 가격 전략이 어떤지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여기 그럼 가격 전략은 어떻습니까? 예, 용문시장을 중심으로 한 용산에는 사실 신축 상가들이 없습니다. 신축 상가가 없기 때문에 이곳에는 뭐 프랜차이즈라든가 새로운 그런 그 시설들이라든가 이런 상업시설이 들어올 수가 없는데요. 이곳 같은 경우는 지금 1층 상가입니다. 1층 상가이고 전용 한 8평에서 10평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 그런 상가이고요. 매매가는 지금 4억 5천만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출을 이용하신다면 실투자금 한 2억 정도를 가지고 그 개발이 될 때까지 임차를 놓으시면서 임차 수익을 동시에 누리시면서 입주권까지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매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2가에 위치한 상가 이렇게 만나보셨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연락을 주시죠. 서울전화 2128-2610번, 서울전화 2128-2610번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 통해서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저희 또 다음 부동산으로 가보죠. 이규미 사님과 함께 만나볼 두 번째 부동산입니다.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소개드리는 반포동 주택의 위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3호선, 7호선, 9호선이 모두 지나는 고속터미널역에 인접한 위치의 자리에 지하철 이용은 물론 광역교통망 또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차를 이용한다면 올림픽대로와 경부고속도로 또한 인접해 서울 주요 업무지로의 접근성 또한 용이합니다. 반포동 하면 다양한 생활 인프라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대학, 병원, 백화점은 물론 인근 카페거리에서는 도심 속 여유를 즐겨보실 수 있습니다. 녹지 환경 역시 주거지 필수 체크사항인데요. 한강공원을 비롯해 반포천을 따라 조성된 허밍웨이 산책로 등 다양한 녹지 공간이 조성돼 있어 거주민들의 생활 만족도가 높은 반포동입니다. 서초구 반포동에 기대감이 더해지는 이유, 반포동 일대에서는 현재 대규모 재건축 사업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강변을 따라 총 16,000여 가구 이상의 새 아파트가 지어질 예정인데요. 이번 사업들이 마무리된다면 입지와 교통, 학군을 모두 갖춘 반포동은 살기 좋은 주거지역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탄탄히 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다양한 생활 인프라와 대형 개발 소식으로 기대감을 모으고 있는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자, 이번에도 강남권역으로 가보겠습니다. 서초구죠. 서초구 반포동의 주택은 또 어떤 곳일까요? 개요 먼저 알아보도록 하죠. 자, 이사님, 개요 정보부터 소개해 주실까요? 네, 서초구는 강남 3구 중에서도 사실은 개발이 가장 좀 늦게 되는 그런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지금 물건지 같은 경우는 3호선과 7호선 또 9호선의 3개의 역을 다 이용하실 수 있는 트리플 역세권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고속버스 터미널역에서 인근에 있기 때문에 도보권 으로 가능하고요. 9호선 신반포역도 도보로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전용 면적은 29.7평방미터고요. 실사용 면적은 46.2평방미터로 투룸 치고는 좀 넉넉하게 빠져 있는 그런 매물입니다. 층수는 총 5층 중에 3층을 말씀드리고요. 투룸 구조에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등이 풀 옵션으로 되어져 있고요. 전부 수입자재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급스럽게 만들어진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준공은 2021년도 10월에 준공이 완료된 그런 물건입니다. 자, 그러면 건물의 특징은 어떻게 될까요? 네, 건물 같은 경우는 사실은 베이지색 대리석으로 좀 고급스러운 그런 톤들을 자랑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1층에 피로티 주차장 같은 경우도 자주식 주차장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중출입이 굉장히 용이하도록 되어져 있고 입주민들이 거의 다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런 주차 공간을 확보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현관으로 들어가서도 그 택배함이라던가 이런 앞쪽 공간들이 커뮤니티 시설을 좀 넣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널찍한 그런 공간으로 빠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내부 구조도 통구조로 되어져 있는 그 싱크대 구조도 전부 다 수입으로 되어져 있고 자체적으로 제작한 인테리어 팀이 투입된 그런 공간 구조로 일반 다세대 주택의 투룸보다는 조금 더 확연히 틀린 그런 인테리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바닥에 우드톤으로 되어져 있고요. 천장까지의 어떤 이나 어떤 그 제한되는 시설물들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개방감이 있고 높은 그런 천장고를 자랑하고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넓게 느껴지는 그런 공간들을 확보하고 있고요. 화이트 톤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젊은 층들이 이곳에서 사업을 한다던가 사업자를 내서 같이 동시에 오피스면서 주거용 공간으로도 활용하시기가 굉장히 좋은 그런 구조로 되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널찍한 그 거실뿐만 아니라 화장실, 욕실에 있는 그런 모든 시설물들도 이제 호텔 이상급으로 저희가 설치를 했기 때문에 한번 보시는 분들은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공간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네, 정말 멋지게 만들어놨다라는 인상이 팍 듭니다. 거실 넓게 빼놨죠. 주방 구조도 아주 고급스럽게 놨고요. 욕실만 슬쩍 보셔도 세면대부터가 남다른 모습 바로 확인이 되죠. 자, 이렇게 꼼꼼하게 신경 쓰는 적들 묻어 나오고요. 풀 옵션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건물의 특징 봐드렸고 지금 보시는 곳 서초구 반포동입니다. 이 일대 왜 많은 분들이 주목을 하고 있을까요? 입지와 또 호재까지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지와 호재도 좀
전해주실까요? 네, 서초구 반포동은 서초구 중에서도 가장 투자 핵심 지역이고 집값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3개의 노선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3호선과 7호선, 9호선을 이용하실 수 있는 고속버스터미널과 신반포역이 같이 있는 그런 트리플 역세권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강남으로 이어지는 그 3호선과 또 강북을 가로지르는 7호선과 9호선이 전부 다 동시에 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급행을 이용하시면서 여의도로 가시기도 굉장히 용이한 그런 구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차를 이용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편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인근의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하신다면 경부고속도로 쪽으로 나가는 그런 진출입 용도와 또 올림픽대로로 타기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강북라인으로 가시기에도 굉장히 좋은 그런 교통 입지들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이곳 같은 경우 한강공원이라던가 반포천 등을 이용할 수 있는 녹지 공간들이 굉장히 훌륭한데요. 그 인근에 있는 서리풀 공원 쪽도 굉장히 좋은 그런 공원 활용들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녹지 공간이 서초구 안에서는 가장 높지 않나 그런 생각들이 정도로 이곳저곳에 녹지 공간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곳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정보사 부지 같은 경우는 거의 한 4만여 평 안에 박물관이라던가 이런 공연장들도 시설될 예정에 있기 때문에 이런 녹지 공간뿐만 아니라 문화 공간들도 같이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신세계 백화점이라던가 고속버스터미널에 있는 상권들을 이용하신다면은 생활 인프라들도 굉장히 좋고요. 또 카톨릭 성심병원이 옆에 있기 때문에 병의원을 이용하시도 굉장히 용이해서 나이 드신 분들이나 아니면 젊은 층까지도 전부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생활 인프라들을 갖추고 있는 그런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지금 정보사부지 같은 경우는 마이스트, 이지스 자산운용이 이곳에다가 굉장히 큰 업무지구를 만들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곳 같은 경우는 거의 91,597평방미터죠. 굉장히 넓은 부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곳 같은 경우에는 실리콘밸리, 공원 안에 있는 그런 업무단지를 만들겠다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도시계획이 정비되어져 있는데요. 오피스나 주거시설이 없는 그러니까 사무실로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직장인 수요 또 고소득의 직군이죠. 그런 IT 계열의 직군의 직장인들이 오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 임차 수요들도 같이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곳에 입지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특히나 교통체증을 지금 계속해서 힘들게 하고 있는 경부고속도로 지하화가 많이 추진되고 있고요. 동탄까지는 벌써 1차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또 여기서 서울에서 화성까지는 2027년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 지상 공간에는 전부 다 공원화될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기존에 갖고 있는 녹지 공간뿐만 아니라 앞으로 만들어질 녹지 공간까지 합한다면 공연장뿐만 아니라 이런 생활 인프라들을 많이 들 수 있는 그런 녹지 공간들이 확보될 그런 여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서초구 반포동의 주택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입지 여건 주변이 얼마나 훌륭한지 살펴드렸고 호재들도 정보사 부지 이야기부터 고속도로 지하와 반포도 재건축 사업까지 아주 듬직한 것들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거죠. 가격 요소, 가격 전략이 어떻게 될지까지도 자세히 분석을 도와드립니다. 자, 가격 전략도 말씀해 주시죠. 네,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초기 분양가는 5억대, 6억대까지 갔던 그런 분양가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시행사가 보유하고 있던 그런 매물 중에 하나입니다. 분양가를 한 1억 정도 낮췄기 때문에 주변 시세보다 굉장히 확연히 낮은 그런 금액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예상 매매가는 4억 9천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임대가가 3억 7천 정도이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은 1억 2천 정도로 매물을 확보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의 주택 이렇게 만나보셨습니다. 자, 이제 마치기 전에 요거 하나만 좀 말씀드릴게요. 세미나 소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세미나 말씀드리죠. 소액으로 시작하는 실전 경매 공매입니다. 매주 월요일, 수요일 오후 2시 그리고 7시에 진행이 되는데요. 1호선 용산역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예약 전화 사전에 필수적으로 남겨주시길 바라고요.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용산 재개발 소액 투자 현장 답사죠. 월, 수, 금 3일입니다. 오후 2시에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1호선 용산역으로 오시면 되겠고요. 예약 전화 필수로 남겨주시죠. 자, 그럼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이규미 이사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부동산 네트워크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또 방송 끝나도 상담 접수는 계속 이어집니다. 서울전화 2128-2610번, 서울전화 2128-2610번으로 전화 또 문자 메시지로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저희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토마토 집통으로 검색해 주시고 채널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다양한 정보들 얻어갈 수가 있고 집통 부동산 전문가에게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요. 방송 통해서 해결을 해드리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무료로 다시 볼 수도 있습니다. tv.집통닷컴으로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시청자 의견도 받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